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신의 최우방국 벨라루스로 군대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 전역에 혹독한 겨울이 예고된 가운데 암울한 경제 전망마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선이 이웃 벨라루스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지구촌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전쟁의 흐름은 여전히 치킨 게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죠? 조금 전 국제부에서 수신한 화면인데요. 벨라루스에 도착한 러시아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이제 지역 연합군이란 이름으로 벨라루스 군과 함께 작전도 하고 훈련도 할 예정인데요. 가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막으려고 방어 차원에서 연합국 꾸렸다는 게 벨라루스의 공식 발표입니다. 하지만 서방들 이걸 또 다른 전쟁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 전체 인원을 다 합쳐야 9천 명은 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고요. 또 러시아 공군까지 합류했다면서 이웃 모든 나라들 현재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셉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그리고 헤르손에서 120개의 정착촌을 되찾으면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곳이죠. 도네츠크 시청 건물에도 저처럼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었다는 게 자치 정부의 발표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 그리고 남동부 자포리자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말합니다.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인 앞으로 몇 주가 이번 전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군요. 겨울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이번 겨울은 혹독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우크라이나에 벌써 겨울이 왔습니다. 예. 한번 화면 보실까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도시 중부에 있는 미콜라이우입니다. 벌써 사람들 두꺼운 겨울옷 입고 있죠? 모두의 손에는 저렇게 플라스틱 물통이 하나 둘씩 들려 있는데요. 수도가 끊겨서 물을 찾아 나선 시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이어온 게 벌써 반년을 훌쩍 넘었어요. 러시아군이 떠나면서 그들의 총칼은 피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먹을 곳 그리고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은 여전히 저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은요. 물과 전기 없이 맞이하는 본격적인 첫 겨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혹독할까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석유를 가진 산유국과 미국은 여전히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에 그들에 모이는 오펙 플러스가요. 감산을 결정한 건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거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감산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눈밖에 난 산유국들이 일제히 이제 항변에 나선 거죠. 특히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이번 감산 결정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한 건데도 누군가는 사우디가 러시아 편에 섰다고 주장한다면서 미국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산유국의 비난을 받은 미국이라고 지금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죠?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이요.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가에서 좀 이름이 있는 66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요. 이들의 63%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 7월에도요. 비슷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1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 한 49% 정도에 그쳤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난 거고요. 예, 이런 암울한 경제 전망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CBS 방송이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같이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중간 선거에서요. 공화당은 224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211석을 확보할 거란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오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그런 다수당이 될 거다. 그런 말이 아마 될 겁니다. CBS는 지난 2달 동안 공화당의 상승세가 주춤한 건 맞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 그 걱정이 커지면서 공화당 지지는
굳어가는 분위기라고 현지 분위기 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죠. 자, 이란에서 붙잡힌 시위대를 수용한 교도소에서요,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사상자 났습니다. 이란 정부 반정부 시위와 이번 화재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말 했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인권단체들 이런 말 합니다. 수감자 안전을 지금은 걱정해야 할다라고 말입니다. 분주한 지구촌의 한 주가 시작된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